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남자.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으로 나뉜다는 것을 밝혀낸 남자. 미적분학을 발명한 남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남자. 아이작 뉴턴. 그런데 이 남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평생 동료 과학자들을 파멸시키는데 집착한 남자. 라이벌을 죽을 때까지 괴롭힌 남자. 영국 조폐국장으로 일하며 위조 지폐범들을 직접 교수형에 보낸 남자. 말년엔 연금술에 집착하며 수십 년을 허비한 남자. 그리고 평생 단 한 명의 친구도 단 한 번의 사랑도 없었던 남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차가운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나는 천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빛 뒤에 숨겨진 뉴턴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1643년 1월 4일 영국 링컨셔의 작은 마을 울즈소프에서 아이작 뉴턴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은 처음부터 비극적이었습니다. 뉴턴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작고 약해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산파는 뉴턴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턴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재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남편의 집으로 떠나면서 뉴턴을 외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어머니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뉴턴은 훗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의붓아버지의 집을 불태우고 그와 어머니를 함께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어린 뉴턴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유기의 상처가 뉴턴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아예 아무도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1665년 영국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23살의 뉴턴은 고향 울즈소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뉴턴은 이 18개월 동안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빛의 스펙트럼을 발견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18개월을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것을 발견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뉴턴은 이 발견들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왜였을까요? 뉴턴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론에서 단 하나의 흠을 발견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판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그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뉴턴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그의 잔인함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로버트 훅이었습니다. 훅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훅은 뉴턴의 빛 연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적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에게 비판은 공격이었습니다. 뉴턴은 훅과 평생 싸웠습니다. 영국 왕립학회 회장이 된 뒤 뉴턴은 훅의 초상화를 왕립학회에서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 훅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훅의 초상화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였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을 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발견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뉴턴은 왕립학회를 이용해 라이프니츠를 표절자로 공식 선언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쓴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뉴턴 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조사하고 자신이 결론을 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표절자의 오명을 쓴 채 17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단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비서 한 명.
뉴턴은 라이프니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심장을 부수었다는 것이 기쁘다. 뉴턴의 삶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696년 뉴턴은 영국 왕립 조폐국의 감사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조폐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위조화폐가 넘쳐났습니다. 뉴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지적 능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직접 위조 지폐범들을 추적했습니다. 술집과 감옥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잠입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위조 지폐범들을 가차없이 처형대로 보냈습니다. 뉴턴의 재임 기간 동안 교수형에 처해진 위조 지폐범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뉴턴에게 자비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뉴턴은 그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 손으로 사람들의 사형 집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뉴턴에게 이것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사회의 법칙도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뉴턴의 또 다른 충격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뉴턴은 과학자이기 이전에 연금술사였습니다. 그가 연금술 연구에 쏟은 시간은 물리학과 수학 연구에 쏟은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가 남긴 연금술 관련 원고의 양은 물리학 원고의 2배가 넘습니다. 뉴턴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자의 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을 연구했습니다. 이 사실이 뉴턴 사후에 알려졌을 때 과학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가 중세적 미신에 집착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뉴턴의 연금술 원고들을 입수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턴은 이성의 시대의 첫 번째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마법사였다. 그리고 뉴턴이 말년에 겪은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1692년 뉴턴의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20년치 연구 원고가 불에 탔습니다. 뉴턴은 이 충격으로 신경쇠약 상태에 빠졌습니다. 극심한 불면증, 피해망상, 지인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 편지를 보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뉴턴이 수십 년간 연금술 실험에서 수은을 과다 흡입해 수은 중독 증상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천재의 뇌를 갉아먹은 것이 그 자신의 실험이었다는 아이러니.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이 사실 훅을 향한 비아냥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훅은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거인들의 어깨라는 표현이 훅 같은 난쟁이들 위에 올라선 게 아니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언어로 포장된 공격이었던 셈입니다. 뉴턴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나는 그저 해변에서 놀던 아이처럼 느껴진다. 가끔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를 찾아 기뻐하면서 그러는 동안 진리의 광대한 바다는 내 앞에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다. 이 말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천재였지만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라이벌을 짓밟았지만 평생 외로웠습니다. 뉴턴의 삶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보여줍니다. 지적 위대함과 인격적 성숙은 별개라는 것. 천재가 반드시 좋은 인간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천재가 가장 큰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뉴턴의 이야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가장 빛나는 사람도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가질 수 있다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1727년 3월 20일 아이작 뉴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4세. 임종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 진정한 친구가 없었고 연인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그의 관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턴의 장례식은 왕의 것보다 더 성대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뉴턴은 세상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크기를 결정합니다. 뉴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역설적인 교훈은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